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입니다. 오는 11일 미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북 제재 완화를 원한다면 미국을 설득할 만한 북한의 비핵화 방안을 가져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미국은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일관적인 대북 전략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1일 미한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북한 비핵화 방안과 관련해 미국이 대북 제재 해제에 합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만약 일부 제재 완화를 논의한다면 미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모든 핵시설 목록 공개와 사찰 권한, 추가 핵물질 생산 금지 등의 조건으로 북한을 설득해 주길 바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 believe we should be going for a deal that limits North Korea's ability to make any more bombs. North Korea is going to have to provide a database, a declaration of where its assets are right now.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미국 측과 유연한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o I think President Moon needs to be flexible, very vigorous on the different strategies, and try to stay depersonalized. Don't make it sound too much like he, President Moon, must always favor this strategy.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한 동맹에 엇박자는 없는지, 미국과 한국이 일관적인 대북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북 대화를 이끌어낸 것까지는 좋았지만 이후 동맹이 아닌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면서 혼선을 야기했다는 것입니다. I think from the U.S. perspective, we want to firm up our alliance with the Koreans, and I think we want to align our approach to North Korea so we're not going in different directions or doing things that may complicate either one of our policies. 다른 전문가도 미한 동맹의 굳건한 모습을 북한에 보여줄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President Trump and President Moon really need to reaffirm the strength of the alliance. 전문가들은 미한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가 비핵화와 평화라는 공동의 목표뿐 아니라 실제적 대북 접근 방식에서도 한 목소리를 내서 혼선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각국의 북한 노동자 현황이 담긴 유엔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가 대거 공개됐습니다. 한때 북한 노동자가 3만 명 넘게 있었던 러시아는 이 수가 약 3분의 1로 줄었고 독일과 스페인, 말레이시아 등은 북한 국적자 복귀 등 처리 방침을 공개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건설 노동자나 벌목공 등으로 러시아에서 외화벌이를 했던 북한 해외 노동자 수는 2년 전만 해도 3만 명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집계된 러시아 내 적법한 북한 노동자는 11,490명으로 약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러시아 정부가 지난달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해 최근 공개된 이행보고서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도발에 따라 채택한 결의 2397호에서 북한 노동자를 올해 말까지 모두 귀환시키도록 했습니다. And I guess they're saying they'll be gone by the end of the year, so that's a pretty stiff cost to the North Koreans. 최근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독일과 스페인, 덴마크, 호주, 말레이시아 등도 자국 내 북한 노동자 처리 내용을 밝혔습니다. 독일은 북한 국적자 862명이 독일에 있으며 교육 등 사유가 분명한 경우를 제외한 46명이 법적으로 독일을 떠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올해 말까지 송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페인 정부는 북한인 1명이 고용된 상태며 이 사람의 노동 허가는 오는 6월 21일 만료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국법에 근거해 해당 노동 허가가 갱신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주는 잠재적 관심인물 38명을 추려 조사를 진행했으며 유엔 결의 채택 이후 추방된 북한 국적자는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한때 북한 노동자 80명이 건설과 광산 분야에서 일했던 말레이시아는 더 이상 북한 국적자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노동자는 반드시 승인된 국가 출신이어야 하지만 북한은 승인된 국가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상원에서 북한과 중국 등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사이버 연맹을 설립할 것을 행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장인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의원과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의원은 지난 3일 공동 발의한 결의안을 통해 미국 대통령이 인도 태평양 국가들과 관련 조약을 체결하고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것으로 촉구했습니다. 두 의원은 이어 8일 관련 내용을 골자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습니다.
중국 국경 경비대가 탈북자와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이동통신 기술을 이용한 검문소를 지을 예정이라고 중국 언론을 인용해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8일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 접경 지역인 지린성 지안시 윈펑에 있는 검문소에 5G 통신망이 구축되면 국경 경비대는 가상현실 투시경과 고화질 야간식별 모니터 등을 활용해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국경 경비대는 중국 이동통신과 지난 3월 관련 계약을 맺었으며 전문가들은 북한 내 식량난 등으로 인한 탈북자 수 급증에 대비한 조치로 분석했습니다. 주한 미군이 항공기 4대와 병력 21명을 지원해 한국 강원도 산불 진화 작업을 지원했습니다. 주한 미군 측은 앞서 지난 5일 미한 연합사와 한국 군당국의 긴밀한 협조 아래 블랙호크 헬기에 물을 퍼올려 목표 위치에 떨어뜨리는 밤비버켓을 장착하고 미 이사단 소속 조종사와 승무원 등이 진화 작업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 사령부 측은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훈련 경험과 자원이 동맹 파트너를 위해 쓰인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 국민들께 진심으로 위로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